예,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평화 유지군이 피해를 입었어요. 5명이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아주 심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피해 상황만 보면 이제 레바논 남부 나쿠라 인근 기지에서 이제 유엔군 한 명이 총격으로 부상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남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리랑카 출신 이제 유엔 소속 군인 2명이 부상을 입었고, 또 이스라엘 포격으로 유니필 인도네시아 대원 2명이 또 부상을 입어서 총 5명, 계속 숫자는 늘어갈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그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이 평화 유지군을 향해서 빨리 그곳을 떠나라, 헤즈볼라 거점에서 철수해라 이렇게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이제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는 블루라인이니까 이제 국경선이죠. 블루라인에서 최대 5km 뒤로 좀 후퇴해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로 치면 휴전선인데 이제 블루라인 앞에 이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유엔 그 기지가. 그래서 라고 요구를 했는데 유엔필 사령관은 묵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필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자마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성명을 한 거죠. 유니필이 인간 방패로 사용되고 있으며 헤즈볼라의 거점 전투 지역에서 유엔군은 이제 철수할 때가 됐다. 이제 좀 철수해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레바논에 파병 나와 있는 그 평화 유지군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0개국 정도 된다고 해요. 이번에 이렇게 그 평화 유지군이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 평화 유지군을 파병한 나라들이 공동 성명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매우 지금 심하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단호합니다. 물론 유엔필 부상자는 유감이지만 진압작전은 정당하다 하면서 모든 헤즈볼라 거점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경 내용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현재 유엔이 국제법 위반 운운하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유니필의 주 미션은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이제 심화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핵심이 유엔 결의안 1701호, 즉 헤즈볼라 주둔 금지 무장 해제 임무를 등한시한 거예요. 이걸 못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진입을 한 것이죠. 국경 안으로. 물론 공격도 있었지만. 근데 그들 주장은 이거예요. IDF가 이제 비무장지대에 진입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유엔군은. 그러니까 여긴 비무장지대인데 왜 들어왔냐는 거죠. 그럼 왜 들어오게 만들었냐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논리지만, 유엔필이 헤즈볼라 무장 해제시키고 완전 라타니 강 북쪽으로 밀어넣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이제 IDF가 들어간 건데, 지금 이스라엘만 지금 체근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 그 국경 지역에 지금 헤즈볼라도 있고 평화 유지군도 같이 지금 있고 서로 혼재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또 헤즈볼라를 향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평화 유지군은 당연히 그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평화 유지군을 방패막이로 지금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핵심 키워드가 이제 방패거든요. 인간 방패를 지금 하고 있다. 그 키워드인데,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헤즈볼라가 거점 땅굴 그 들어가는 출입구가, 저게 이제 출입구군요. 헤즈볼라 그렇죠. 땅굴. 그게 보면 대부분 유엔 주둔지 코앞에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저기 들어가고, 아마 땅굴이고 화면을 딱 올리면 보실 거예요. 저 유엔군 기지가 있다라는 게. 저 끝에 있는 게 유엔 그렇죠. 초소군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된 공간에 이제 초소가 있으니까 미사일 같은 거 방괴하면 저기가 맞겠죠. 그 사실상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누가 작성했냐면 알마 연구소 이스라엘 안보 싱크탱크에서 작성한 그 지도에 따르면, 현재 블루라인 근처, 그러니까 그 북부국경이죠. 5개의 유엔 주둔지 근처에 모두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점 찍혀 있는 게 저게 다 유엔 기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확대해서 이게 보여준 게 5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기지 주둔지 근처에 이제 그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것이고, 연구소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즈볼라 유엔 기지를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헤즈볼라가 로켓 발사대를 아예 배치할 때부터
모두 유엔 기지 인근에다 99.98%를 저쪽에다 배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방패막이 쓰이는 거는 팩트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로켓 발사대를 평화유지군의 그 기지나 저렇게 초소 옆에다가 발사대도 설치하고 또 헤즈볼라가 파놓은 땅굴의 입구도 저런 식으로 평화유지군의 초소 옆에다가 해 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방패막이로 삼겠다라는 건 싶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서 이렇게 땅굴을 파고 로켓 발사대를 설치하는 걸 평화유지군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공동 작품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의심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의심의 소지가 아니죠. 이거 사실상 지금은 이제 이제 진실에 가까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엔을 감시하는 다양한 이제 국제기구 NGO가 있는데 지하 땅굴에서 공사하는 것을 직접 촬영 취재까지 했어요. 지난 2018년에.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어요. 초소에서는 마치 그냥 진지 공사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 실제로 땅굴을 팔았거든요. 근데 버젓이 그런 게 이제 어제 이제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유니필 사령관을 역임하면서 프랑스는 이제 자국 이익을 위해서 레바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헤즈볼라랑 이렇게 야합을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프랑스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지휘부 간의 어느 정도 야합 정도가 아니라, 이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태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2013년 5월에 그 유엔 기지에 헤즈볼라에 기습을 당했어요. 유엔 기지가 기습을 당해가지고 무기고가 털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군 병사 3명이 일시적으로 감금당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 집 정도 들어다니는 게 아니라 깡패처럼 들어다니는 거예요, 유엔 기지에. 근데 유엔 사령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가 2018년 12월에 유엔 기지 인근을 경유해서 이스라엘 국경 침투할 수 있는 땅굴 6개를 이스라엘 쪽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국경 쪽에서는 그걸 다 막았겠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 측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그쪽도 출입구를 막아달라, 봉쇄해달라, 땅굴을 봉쇄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그리고 또 지난 2022년 12월에는 이제 아일랜드군, 그러니까 40개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일랜드군이 관할 지역에서 그 유엔군 차량이 총격을 받아 운전병과 선탑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유엔군이 사망을 했어요. 헤즈볼라가 총을 쏴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헤즈볼라는 부인해, 우리가 쏜 거 아니라 하면서 문제의 유엔 차량이 통상 루트를 운행하지 않았다라고 이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작전 지역 권한을 자기네들이 통제한다는 걸 지금 만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그러면서 이제 이건 프랑스 매체에서 나온 얘기를 이제 미국의 뉴스위크가 이제 인용한 자료인데요. 그 문제의 그 프랑스 소속 유엔군 장교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자 고발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령부에서는, 유엔 사령부에서는 헤즈볼라의 병력과 대응을 자제하라는 암묵적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뭐 하면 그냥 못 본 척 하라는 게, 그게 사실상 지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보면은 가자지구에 있는 그 유엔 기구 UNRWA에 유엔 기구인데도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 중에도 하마스 요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레바논에 파병 나온 그 평화유지군, 이 평화유지군 안에도 혹시 헤즈볼라 요원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건 정답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운나랑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이제 유엔군 사령부 내에 이제 침투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증언은 이제 핀란드 소속 그 유엔군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유엔군 내에 이제 민간 직원, 이제 군먼이죠. 군속이라고 부르는데 중 레바논 국적자가 상당수가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헤즈볼라 소속 요원이 대다수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상 뭐 그 내부 시빌리언 어페어에 관한 거는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헤즈볼라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레바논 정규군은 정상이냐? 여기도 비정상이에요. 그 프랑스 연락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블루라인 인근에서 헤즈볼라의 군사적 행위가 포착되면 정상적인 유엔군이라면 가서 제재를 해야 돼요. 제지를 하고. 그런데 레바논 정규군 LAF가 이제 유엔군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개입하지 말아라. 밤에는 움직이지 마라. 활보하지 말아라라고 조언을 해준답니다. 그 레바논 정규군이 유엔군한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유엔군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엔군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니피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멍텅구리 밥통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장나라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근데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게 이제
가장 큰 게 미국은 최근에 있었지만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의 책임이 좀 커요. 이게 프랑스 책임이 큰데 그는 프랑스는 참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미국 바이든보다 마카롱 책임이 더 커요. 어허. 그런데 마카롱 대통령이 네타냐후한테 최근 막 말폭탄이 이어갔지 않습니까? 유엔을 통해서 국가 이스라엘 건국됐으니까 유엔의 결정을 따르라 하면서 이게 막 꾸짖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갖고 이제 네타냐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 한때 이제 베이루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가 지금 쑥대밭이 됐죠.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게 한때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마카롱이 이제 파리를 베이루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파리가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가면 찌릉내 나고 막 그 완전 그 폐허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나 좀 잘하지 왜 남의 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런 이제 여론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걸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 예전이죠. 그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를 진짜 그 중동의 파리라고 할 만큼 정말 아름답고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가가지고 레바논 TV를 봤는데, 야, 레바논 TV가 이게 중동 방송이 맞아라고 이렇게 의심이 될 만큼 노출도 심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버라이티 쇼를 레바논에서 하더라고요. 그랬던 그 베이루트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 파리가 지금 베이루트처럼 변화가는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유엔이라 그러면 어려서 이렇게 배우기로는 굉장히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 유엔이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게 UNRWA도 그렇고 또 유엔자가 들어가는 이 유엔 평화유지군 UN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 누가 만든 것이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도대체 이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잠깐 이제 첨언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유엔사령부랑 이거랑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이 무능하니까 여기도 무능할 것이야. 전혀 달라요. 여기는 미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굉장히 탄탄해요. 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유엔사령부는 장난 아닙니다. 여기 유엔은 또 다르군요. 그러니까 유엔사령부예요. 이거는 이거 좀 유엔 평화유지군이고 좀 섹터가 다르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건 미국과 한국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런 장난질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 유니필이 어떻게 생겼냐면 최초 창설 배경은 1978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텔아비브 근처에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악당이라고 한다면 이제 PLO죠. PLO가 텔아비브 근처에서 무장 세력이 이제 테러를 저질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레바논 남부는 PLO에 의해서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IDF가 들어가서 진입 작전을 벌였죠. 그 당시 레바논은 그래도 조금 상태가 좋아서 당시 레바논 남부에는 기독교 문명대가 있었어요. 같이 IDF랑 합세해서 그냥 소탕을 해서 나름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점령지를 만들었고, 이 지역을 이제 평화유지 총괄을 하는 게 바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제 파견이 된 겁니다. 그때 1차였죠, 그게. 거기서 있다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오늘날의 사태를 맞게 한 이제 그 사태가 이제 지난 2차인데 2006년에 이제 레바논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PLO가 아니라 헤즈볼라였어요.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랑 붙었는데, 그 당시 사건을 자꾸 우리가 한번 자꾸 이게 언론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이걸 역사를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되짚어지는 건데, 그 당시에 왜 시작이 됐냐면 헤즈볼라가 북부에서 침범을 했어요, 이스라엘 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사살하고 인질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진입을 한 거죠, IDF가. 근데 앞 단계를 빼놓고 무조건 이스라엘 침공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총리가 누구냐면 에후드 바라크 총리예요. 극좌 세력이죠. 그래서 조기 그 마무리 졌어야 되는데 34일밖에 작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조기 휴전의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 유명한 1701호가 발동이 됩니다. 그 1701호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 유엔필의 미션, 그러니까 유엔 평화 유지군의 미션은 1번이 뭐냐면 1701호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아까 초기에 언급했지만 나탄인가 이남에서 전부 다 헤즈볼라를 다 북쪽으로 보내는 거, 그걸 비무장 지역을 만드는 거, 그다음 헤즈볼라가 있다면 완전 무장 해제시키는 거. 이게 유엔
UNP의 핵심 미션이에요. 근데 그걸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한 거죠. 그걸 못 해놓고선 이스라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비무장 지역에 왜 IDF가 들어오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프랑스가 이제 UNP 사령관을 하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1701호 집행은커녕 야합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헤즈볼라의 군수 창고나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야합하면서 이제 이거는 뭐 약간 좀 이해할 만한 구석은 있어요. 이해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프랑스의 국가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레바논을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그거는 국제 정치의 그 냉엄함이죠. 그럼 프랑스인데 현재에도 UNP 사령관은 누군가 했더니 스페인 출신이에요. 근데 똑같다는 거죠, 행보는. 그런데 이제 작전 참모 총장은 아직도 여전히 프랑스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태는 이제 프랑스군이 내부적으로 이제 주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한번 폼페이오 장관 때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 한번 이게 철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철수를 못했어요. 이 지역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 때 이거 철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게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2006년 이후로 매년 1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고, 전체 예산의 5억 1천만 달러의 한 30%,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내는 국가가 이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엄청나게 프랑스와 함께 관철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런 행태들을.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IDF가 접수한 이제 헤즈볼라 그 무기 창고들 영상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공중파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무기 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밖에다 끓여놓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USAID라고 미국 국제개발처 로고가 찍힌 이제 군량미가 있는 거예요. 그 휴메니테리언 물자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식량 기구인 WFP가 제공하는 세계 식량 그 기구에 그 로고가 찍혀 있는 또 군량미가 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헤즈볼라의 전투 식량, 주 부식료인 일종 보급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은 안 가 있습니까? 미군은 없어요. 아, 미군은 안 보내면서 이렇게 군수 물자하고 식량만 계속 보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테러 지정 세력한테 지원을 한 거예요. 지금 현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요거는 명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죠. 아, 그렇구나. 미군은 안 보내면서 헤즈볼라의 군수 창고에서 미국이 보낸 그렇죠. 군량미와 무기들이 발견되고. 근데 우리나라 그 파병 부대, 동명 부대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제 블루라인이라는 개념인데, 블루라인이 이제 국경선이에요, 사실상. 그럼 레바논 국경선을 이제 둘로 쪼개서 동과 서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는 서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서부 쪽인데 그 블루라인, 그러니까 휴전선 쪽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후방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나름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좀 뒤에 멀려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블루라인에서 20km 떨어진 지역에 있지만 그 지역이 바로 헤즈볼라의 근거지 테라디바 옆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좀 찝찝하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요거를 좀 의식했는지 그 현재 270여 명의 장병들이 있다 말이지. 그러니까 빨리 최우선으로 선제적 철수를 해야 된다, 지금 국회에서는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와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은 여기 동명부대보다 더 북쪽인 베이루트나 아니면 레바논의 북부 지역까지도 공격한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고 싶어도 이제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있어서 함부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요번에 좀 빠져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니면 대신 거리 전투부대는 아니죠? 아, 그래도 전투부 특전사 1개 중대가 대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부대 호위용이니까 실제로 전투를 한다기보다 거기서 맨날 축구 가르쳐주고 뭐 태권도 가르쳐주고 하나 봐요. 근데 그런 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군수 기지 있으니까 거기다 수류탄 몇 개 좀 투척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